작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의문사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 일단 의문사가 무슨 뜻이야? 읽을만 한데 작품 해석할 만한데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정말 지문 독해 작품 해석 잘해놓고 그 정도의 실력도 있는데 잘해놓고 마지막에 이 선지의 자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렸다는 얘기거든. 수능 당일에. 그럼 얘들아 왜 그럴까? 대체 왜 아는데 틀리고 왜 할만한데 왜 틀리고 결정적 실수를 왜 마지막에 해버릴까?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한번 잘 생각해보면 돼. 일단 우리가 그동안 수능을 공부해올 때 지문을 중점적으로 지문 독해 중심으로 작품 해석 중심으로 공부해왔잖아.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야. 학생들이 수능 당일에 이렇게 선택지에서 삐끗해서 선택지에서 변별력을 확 줘버린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평가원이 계산된 결과 그 자체였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이건 평가원이 철저하게 의도대로 선택지 변별력을 주고 그대로 학생들이 체감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쌤이 선지 강화 강좌를 쫙 땡겨온 거야. 일단 작년에는 이 강좌가 우리 파이널 강좌였거든, 쌤이. 그 막판에 학생들이 실전 감각의 최고 중요한 포인트는 선지다. 그래서 선지의 감각을 끌어올려야지만 이 자격을 알고 들어가야지만 수능 때 실수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학생들의 반응 자체가 이 강좌를 조금 더 일찍 들었더라면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었거든. 미리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선택지에 자격 있는 정보들을 내가 미리 알고 가느냐 아니면 이 정보들을 내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수능 강의를 그대로 진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지 강화 강좌를 쌤이 앞부분에 하는 것이 최근에 수능에서 가장 강조되는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얘기는 쌤이 혼자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의 선택지가 중요하다는 말은 자 철저하게 평가원의 발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킬러 문항이 배제됐던 2사 수능은 말할 것도 없지. 그때는 국어 만점자가 64명밖에 안 돼, 전국에서. 그때는 어려웠고요. 6, 2, 5 수능, 예를 작년 같은 경우도 자 킬러 문항도 안 나왔고 연계 치감도도 높았는데 그럼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했냐. 특히 작년에 의대 지원까지 있었잖아.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했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 평가원의 대답을 보시면 최근에 출제 경향 유지하면서 정보량은 얘들 적당하고 정보는 비교적 명시적이래. 이 얘기는 여기서 변별력을 줬단 얘기야? 안 줬단 얘기야? 지금 존재하고 있지? 자, 일단 정보량이 적당해. 그리고 정보도 눈에 딱 띄어. 쉽단 얘기잖아. 이 얘기는. 한마디로 지문의 변별력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세부적인 변별력의 지점은 뭐다? 선지상에 있었다라는 거야. 선지상에서 세부 조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자 쌤이 단순히 나의 어떤 제한적인 경험을 통해 쌤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쌤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가원 시험을 공부한다는 건 철저하게 이 시험을 내는 주체들이 있잖아. 그 다음 그 시험을 아주 의도를 갖고 내는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제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모르고 학습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원하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원이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는 정확하게 선택지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 자 우린 딱 두 가지를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얘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의문사가 난무하는 이유는 하나, 선지 판단에서 삐끗했다. 지문보다 문항과 선택지 변별력을 더 줬다라는 말은 평가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출제 패턴은 일관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출제 패턴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2, 6학년도 똑같을 거야. 2, 7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2, 8 때 확 바뀌잖아. 그지? 자 얘들아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공부할 내용들은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선지의 자격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일단 선택지에 자격 있는 정보. 왜냐면 우리가 선택지라는 걸 학생들이 왜 등한시하냐 다 알거든? 왜 등한시해? 지문 잘 읽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잖아. 어차피 지문의 정보 아닌가? 근데 얘들 어차피 지문의 정보라는 건 그 지문의 개별적인 내용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들 수능이라는 건 자 논문에 따르면 자 수능은 철저하게 적용의 시험이에요. 예측의 시험이야. 하나의 세트에서 선택지가 있지? 그러면 요 선택지를 내가 가서 확인한다? 요거는 수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은 철저하게 하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적용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 요게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선택지? 이 선택지 자격이란 말은 역시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들에 나오는 말이야. 선지의 자격.
근데 강사로선 쌤이 선지의 자격이란 말을 처음 했을 거야.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일단 선택지 자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랜덤한 정보가 출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들 학습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막판에 내가 잘 읽었는데 이해가 잘 된 것 같은데 뭘 출제했지? 막판에 선지가 뭘 출제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막판에 최상의 점수를 내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를 알고 지금부터 공부를 했을 때 이후에 우리가 사설을 풀고 기출을 풀고 EBS를 푼다 생각해봐. 이 자격 있는 정보들을 몇 달 동안 체화하고 연습해 나가는 거야. 수능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의 자격을 학습할 거고, 일단 두 번째는 이 논문들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 오늘은 선지니까 선지를 한번 보면 지문에도 지문군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 선택지도 선지군이란 표현이 있어. 이게 중요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어떠한 정보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자격 이후에, 두 번째는 선지군이란 얘기는 방금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선택지는 하나의 세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들은 다음번에 끊임없이 적용되고 반복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선택지에 출제되는 지점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들아, 선택지 규칙을 선지군이라고 쌤이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 강화 학습을 통해 단순히 그냥 선택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선택지를 좀 쪼개보자,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철저하게 평가원의 내적인 논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선지의 자격, 선지군의 패턴, 규칙, 이걸 아주 명확하게 학습하는 강좌가 우리 강좌의 두 가지 목적성입니다. 오케이? 자, 얘들아, 쌤이 선택지를 강조했던 때가 언제냐면 21학년도야. 얘들아, 이때부터 지금 27학년도까지가 수능이 한 텀이야. 그리고 28학년도부터는 수능이 또 많이 바뀝니다. 벌써 발표가 됐지? 많이 바뀌어요. 얘들아, 이때까지 한 텀인데 이때 첫 출발할 때부터 쌤이 유일하게 선택지를 강조했던, 정말 유일무이했던,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 눈물쭉. 얘들아, 그 당시 학생들이 왜 다들 지문 강조하는데 김재만은 선지 강조함? 이상하다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모든 것은 다 결과가 증명하는 거다. 그지? 쌤이 유일하게 21학년도에 독서 지문 3개에서 4개로 늘어날 거라는 말을 유일하게 했잖아. 결과를 증명했잖아. 그지? 왜냐? 수능을 쌤은 경험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능은 이러한 것들을 출제합니다. 이러한 규칙성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학습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방향으로 강조를 해왔던 거거든. 근데 이제 최근의 수능들은 킬러가 빠지면서 그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강의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학습 가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선지 판단,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잘하고 못하고도 스스로 객관화가 가능합니다. 일단 가볼까? 일단 우리 교재는 그래서 딱 두 가지 학습할 거야. 선지의 자격 있는 정보, 그 다음 선지군의 패턴. 그래서 첫 번째는 열자마자 평가원 선택지군의 패턴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로 앞으로 평가원 선택지는 이런 것들을 출제할 거야. 이 군을 정확하게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대표 선택지와 사례를 통해 바로 증명을 하고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뭐 만점 팁, 함정 피하기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우리가 수능 실전 당일에 해야 되는 모든 행동 강령들을 여기 교재 안에 정말 압축적으로 다 담아놨다.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선지군의 패턴을 이렇게 분석할 거고, 이후에 자, 선택지를 분석한다는 게 선지만 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지. 왜냐면 이 선지에 반복되는 규칙들은 무엇과 직결되겠어? 이게 지문 독해와 직결되는 거야. 선택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지문 독해할 때 어떤 지점을 봐야 되지? 지문 독해 가이드를 잡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얘들 독해 패턴 학습하면서 우리가 대표 작품들을 적용하고, 자,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내용들을 지문 독해와 연결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 교재는 크게 그래서 딱 5단계가 있어. 5단계. 자, 일단 첫째, 선지군의 패턴을 먼저 분석한다. 둘째, 대표 선지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셋째, 자, 선지 분석에서의 실전 팁들을 전부 다 넣어놨다고 했지? 모든 행동 강령들을 정리한다.
왜냐면 실전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노이즈거든. 일단 노이즈. 수능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 안에 해야 될 것들을 빠르게 해줬을 때 다 맞출 수 있어요. 노이즈가 그러면 없어야 돼. 한마디로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노이즈야. 아무리 완벽하게 못 들어지게 분석하면 뭐해. 그거 분석하다가 나머지 시간 날아가면 그게 노이즈인 거야. 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시간 단축, 정확성의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득점을 위한 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볼 거야. 특히 쌤이 이렇게 선택지들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해놨어요. N선지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지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들을 최대치로 좀 극대화시켜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쌤이 N선지를 좀 구성해놨는데 이렇게 선지 판단 실력을 연습할 거야. 훈련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일단 5번째는 뭐냐. 작년 6평과 9평을 비교하고 작년 2호 수능의 분석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개정된 교재예요. 우리 교재가. 그래서 작년과 다른 지점은 수능이 추가가 됐다는 건데 일단 6, 9평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특히 작년 6평은 난도가 좀 있었어. 작년 9평은 또 쉬웠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약간 이 중간 정도에서 이제 출제가 됐지. 6평에 좀 더 가깝게 출제가 됐죠. 그렇다면 얘들 6, 9평을 비교해보잖아. 선택지 차이가 보여. 그래서 선택지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선택지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하나의 선지만으로 되지 않지. 그치?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포함이 됐길래 선지의 함정이 좀 더 올라갔지? 오답의 매력도가 왜 올라갔지? 선택지 판단 시간이 왜 더 걸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비교하면서 선택지에 대한 감각을 좀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교재 안에 딱 5단계로 모든 챕터마다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 챕터가 이제 반복해서 총 5개의 챕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강좌가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선지 판단이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 분석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접근할지까지 행동의 패턴과 이제 해결책까지 다루는 강좌가 우리의 선지 패턴 강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선지의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 마찬가지. 그래서 선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선지 판단 방식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작년에 쌤이 이게 5일 완성이었다 했잖아. 그래서 작년에는 학생들이 실제 차시도 딱 5개였고 왜냐면 막판이니까 막판에 압축해도 학생들이 막판에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올 만 했는데 이제 올해는 지금 쌤이 확 땡겨와서 좀 더 내용을 추가하고 넓혔기 때문에 10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좌를. 근데 작년에도 학생들이 요 5개의 차시만 듣고도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 특히 이제 문학작품과 문제풀이를 관통하는 실전적 학습, 특히 쌤은 실전적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 흐릿하던 국어를 선명하게 학습 효율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일단 우리가 이 선택지 자격을 모르고 문제를 1년 내내 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모든 세트들을 결국 새로운 감각으로 매번 처음 경험하는 방식처럼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는 하나를 배웠다면 이게 10개, 100개 적용이 가능해야 돼. 그게 가능한 게 수능 국어야. 그리고 알겠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잘 체화하고 잘 가져갔다는 게 쌤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행동 강령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 기준을 잡았다면, 이 규칙을 잡았다면 나머지는 다 적용하시면 되는 거야. 이후에 뭘 풀더라도 동일하게 다 평가원처럼 접근할 수 있어요. 평가원 컨텐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고를 학습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잖아. 특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중상위권뿐 아니라 노배도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쌤이 아주 차근차근 지금의 시기에 맞게 하지만 대단히 실전적으로 그렇게 강좌가 진행이 될 거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쌤이랑 인터뷰했을 때 이제 5일 완성, 우리가 공부했던 이 5차시를 수능 당일에 가져갔다고 해. 수능 당일에 이걸 쫙 보고 바로 시험장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뭔가 하나로 일단 압축해서 정리하고 기준이 명확하면 사실 정리 가능하거든. 근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면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시험 당일에.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다. 이 선배는 수능 당일에 정말 최상의 퍼포먼스를 냈던 선배잖아. 수능 날에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인 거야. 내가 뭘 해야 될지 행동 강령이 아주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최상의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연세대 포함해서 5관왕 했던 선배인데, 이 선배도 선생님의 최대 장점은 실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이 디테일하고 섬세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시험지에 구현될 것들이야. 우리가 시험 당일에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들을 아주 명확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시험 당일에는 제일 끝자락에서 우리의 점수를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복적인 선지의 패턴을 학습할 거고요. 선지 판단 방식을 정확하게 규칙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 기준들을 이제 2가지 요걸 체화하고 그걸 이후에는 이제 여러 번 반복 적용하고 체화해 나가면서 수능 당일에 최상의 퍼포먼스 내는 거. 요게 우리의 강좌의 목표니까 자, 우리 강의에서 선지의 규칙과 선택지 자격 있는 정보 이 2가지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올해 한번 탁월하게 정말 원하는 점수 한번 내보도록 하자. 자, 우리는 그럼 강의에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 고생했어.